안녕하세요. 일가삼입니다. 오늘은 구글 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구글 킵의 체크리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일일 루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먼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여러분께서 적절하다, 좋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구글 킵의 체크리스트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일일 루틴을 이제 작성한 것을 다 좀 이미지를 작게 만들어서 제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네, 작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 이 사진을 브런치에 그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방법이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구글 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구글 킵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글에서 구글 킵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구글 킵 확장 프로그램 아니고요. 구글 킵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keep.google.com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eep.google.com으로 들어왔고요. 최근에 보니까 구글 킵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용할 때는 조금 라벨 작성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라벨을 좀 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저는 원래 이제 네이버 메모 앱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인데 구글 킵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라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버 메모 앱도 라벨을 이제 추가를 해서 카테고리를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폴더 같은 개념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폴더 개념이다 보니까 그 라벨을 하나밖에 이제 못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무슨 메모를 만들면 그 메모는 하나의 폴더 안에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 킵의 장점은 내가 어떤 메모를 작성하더라도 그 메모가 라벨을 여러 개를 만들면 그 여러 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일일 체크리스트를 이제 오늘 이제 일일 체크리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일일 체크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라벨을 붙이고 싶어요. 여기 샵을 붙이면 자동으로 라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일 체크리스트라는 라벨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폴더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또 하나의 뭐 루틴이라는 폴더를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럼 또 루틴도 만들면 이렇게 폴더가 루틴, 일일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네이버 메모 앱에서는 폴더이지만 구글 킵에서는 이걸 라벨이라고 하는데 루틴에 들어가도 이 내가 지금 만든 메모가 들어가 있고 일일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키워드로 뭔가를 좀 구분해서 뭔가 메모를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라벨을 여러 개 계속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구글 킵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메모 앱을 아주 많이 사랑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네이버 메모 앱을 거의 들어가지 않고 구글 킵만 사용하고 있고 구글 킵의 이 라벨이 막 넘쳐나가지고 알파벳을 순서를 매겨가면서 그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구글 킵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루틴에 대한 내용이니까 루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라벨 삭제하는 것도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X만 치면 라벨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땡땡땡 누르고 그 라벨 변경을 눌러가지고 일일이 작성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사라져가지고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루틴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일일 루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일일 루틴을 매번 메모로 작성하면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날짜를 이제 잡아놔요. 만약에 이제 2020년 10월 이제 만약에 1일이 시작한다. 그러면 0을 먼저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앞정을 꽂아 놓는 거죠. 앞정을 꽂아 놓으면 이게 항상 위에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루틴이 뭘까 생각을 해서 만약에 뭐 일기를 쓴다. 일기 쓰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크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크박스 표시라고 바꾸면 체크박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래 들여쓰기 목록을 하면 이렇게 끌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컨트롤 플러스 이 버킷으로 하라고 이제 또 저 구글 킵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태그했으니까 빼고, 만약에 일기 쓰기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시필사를 한 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청소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발음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아침에 산책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제 루틴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제가 하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루틴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정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템플릿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면 이제 이거는 템플릿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1일이 되어가지고, 아, 오늘 내가 오늘 이제 그 루틴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겠다 싶으면 얘를 이제 사본을 만드는 거죠. 사본을 만들면 여기를 10월 1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그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했던 거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하는 거죠. 아, 오늘은 내가 산책도 했고 청소도 했고 식필사도 했어. 그런데 영어 발음 연습이나 일기를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한 날은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앞장을 이제 제거하고 내려내서 내려놓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는 또 다시 템플릿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본을 만드는 거죠. 사본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항상 최근에 만들어진 게 가장 앞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고정을 안 시키더라도 제일 나중에 편집된 거는 제일 먼저 가니까 꼭 고정을 안 시켜놔도 나중에 다시 당겨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10월 2일이 됐어요. 10월 2일 날도 이제 좀 이날은 여유가 있어서 식필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영어 발음 연습도 하고 산책도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아우, 너무 잘했어. 나를 칭찬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분홍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닫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월 3일이 됐어요. 얘는 또 내려놓고 얘를 또 이제 다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또 이제 4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월 3일이 됐습니다. 10월 3일 되면 이제 고정시킨 게 가장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10월 3일 날 또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평일날 루틴인데 주말 루틴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또 하나 더 복사를 일단 고정을 시킨 다음에 사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주말용으로 이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얘는 주말용 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말용이니까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다른 색깔로 해 놓고요. 주말에는 제가 이제 대청소를 좀 해야 돼요.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저를 위한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뭐 더 추가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말용과 평일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평일에는 이걸 복사해서 쓰고 주말이 됐을 때는 이 얘를 이제 또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주말용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날짜를 고치면 되겠죠. 2000년 10월 03일 토요일. 저 이제 요일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일도 이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실시를 하고, 주말에 조금 그 뭔가를 못했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다른 건 다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쌓여서 제가 처음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화면은 이 구글 킵에 있는 그 화면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했던 체크리스트를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한 달 정도만 해보셔도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루틴을 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나를 괴롭힌다기보다는 내가 좀 바쁘게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바빠서 뭐 못한 게 있었었구나. 나는 분홍색이 이번 달엔 많았구나. 내가 참 잘했구나. 스스로 좀 그냥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좀 부족했다면 나의 이 체크리스트에 좀 빠져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체크리스트에 넣은 건 아닌지, 그리고
좀 더 뭔가 체크리스트를 좀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새로운 걸 추가해야 될지 그렇게 여러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 뭐 힘든 부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구글 킵은 아주 쉽고 단순한 메모 앱이고요. 또 좋은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온라인과 그 모바일과 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모바일에서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또 메모 앱을 쓰고 계시다면 구글 킵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메모 앱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고요. 단지 이제 구글 킵에서 조금 더 좋은 점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저는 이제 바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와 라벨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점이 구글 킵의 가장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1과 3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